10월에는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를 발표하겠다. 여기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IT, 경기 관련 소비재, 한국형 뉴딜 수혜주들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정부는 한국형 뉴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뉴딜 펀드를 만들 계획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규모만 무려 20조 원이라고 합니다. 뉴딜 펀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책형 뉴딜 펀드, 인프라 뉴딜 펀드, 그리고 민간 뉴딜 펀드입니다. 특히 정책형 뉴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라고 밝혀서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펀드가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심어줬는데요. 추가적으로 인프라형 뉴딜 펀드 같은 경우에도 세제 혜택, 즉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거래소에서는 정부의 한국형 뉴딜 펀드 정책에 발맞춰서 BK 뉴딜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BK 뉴딜 지수란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즉 최근에 성장 산업이라고 불리고 있고 한국형 뉴딜 산업과 부합하는 그런 종목들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지난 4일 시장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으로 더존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올랐고 서진 시스템도 8%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BK 뉴딜 지수, 이것을 발표하면서 10월에는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를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월에 발표될 탄소 효율 뉴딜 지수, 여기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돼서 들어갈 것인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거래소가 보도 자료에서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 보도 자료 일부 내용을 발췌한 부분이고요. 향후 계획에 한국판 뉴딜 정책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10월 중에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 개발을 추진하겠다. 그렇다면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가 무엇이냐? 자, 사업 환경을 친환경, 저탄소 기반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각 종목별 산업 특성 및 매출 단위당 탄소 배출량을 점수화하여 탄소 효율 점수가 높은 기업의 투자 비중을 높아지도록 개발을 하겠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줄침 부분이고, 이 줄침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별 산업 특성, 이것을 고려하겠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음식료 업종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의 특성상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해서 탄소 배출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업종이 있어요. 반면에 에너지를 좀 덜 사용해서 적게 나오는 업종이 있겠죠. 그래서 업종을 고려하지 않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기업을 선정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특정 업종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업종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해당 업종 중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기업들, 자, 그런 기업들을 한번 뽑아보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매출 단위당 탄소 배출량을 점수하겠다. 즉 이런 것이죠. 기업마다 매출액이 많은 기업이고 적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즈를 고려를 해서 매출액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은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을 선정을 하겠다.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비중이 높아지도록 개발을 하겠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200 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지수, 이런 지수들을 무수히 많이 발표를 하는데 지수를 만드는 이유는 그 지수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게끔 바로 그것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갖춘 그런 기업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고려한 것이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좀 더 굳혀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업종 특성에 맞게 종목을 고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업종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윅스 업종대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윅스는 YGFN이라는 지수 산출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서 글로벌 표준 산업 분류, 그 스탠다드에 맞게끔 우리나라 기업들을 업종별로 구성한 그러한 기준입니다. 두 번째, 매출 단위당 탄소 배출량을 점수하겠다. 자, 그것은 그 기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출액으로 나눠서 이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점수를 높게 받겠죠. 마지막으로
패시브 자금들, 즉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만한 그런 종목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시가총액이 4천억 원 이상인 그런 기업들로 추려봤습니다. 왜 4천억 원 이상이냐? 지난 3일 발표한 BK 뉴딜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기업이 4천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4천억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기업을 선정함에 앞서서 일단은 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알아야겠죠.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모든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공시 대상인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일단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제도는 무엇이냐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온실가스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 목표제를 시행하는 그 대상에 선정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공시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바로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정보 공개 밑에 명세서 배출량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연도별로 명세서 주요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명세서 주요 정보에 목표 관리제 할당 대상 업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약 한 6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 즉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업체가 총 한 600개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상장사뿐만이 아니라 비상장사, 그리고 지자체, 학교 등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상장사 외에는 다 제외를 했고 상장사만 그 중에서 추려보니까 총 226개 업체가 나와 있고요. 윅스 대업종 분류로 그 업체들을 나눠보니까 IT는 27개, 건강관리는 5개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업종별로 탄소 배출량, 효율 점수가 높게 나올 만한 업체들을 한번 살펴볼 터인데 IT 같은 경우에는 27개 업체고 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잖아요. 그래서 업종별로 10개가 넘어가는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매출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종목 순으로 10개만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개 미만인 업체들, 건강관리, 금융,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 다 매출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종목 순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시가총액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시가총액 4천억 원 이상인 기업들만 추려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본 업종은 IT, 경기 관련 소비재, 건강관리입니다. IT 업종 중에서 매출액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었던 종목은 삼성 SES, 그 다음에 LG전자, LG이노텍, SFA 반도체, 삼성전자 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기업들을 좀 잘 아신다면은 약간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삼성 SDS는 사실 IT 서비스 업체예요. 제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다 이 가전, IT 이런 것들을 실제 만드는 제조업이죠. 이게 윅스 업종 대분류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IT 서비스 업체들, 그 다음에 제조업체들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 SDS와 나머지 업체들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기 관련 소비재 업체들, 주로 자동차 업체들이 있습니다. 한온시스템, 기아, 현대, 만도 이렇게 자동차 업체 중에서 모듈 업체들 아니면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경기 관련 소비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자동차 업체가 나오다가 신세계 이마트, 유통업체들이 나오죠. 아무래도 이제 소비재 업체들을 대부분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차 업체와 유통업체들이 함께 믹스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는 녹십자, 셀트리온, 서흥,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는 소재 업종, 산업재 업종, 에너지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남해화학, 효성첨단소재, 풍산, 율촌화학 그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남해화학은 사실 이 비료, 화학 비료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효성첨단소재는 석유화학 쪽도 하지만은 이 탄소섬유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풍산은 동합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죠. 율촌화학은 또 포장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그런 소재 업체들이 믹스가 됐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조선, 이와 관련된 자재 업체들 이런 것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건설기계, 효성중공업. 효성 관련된 업체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이 3개 업체밖에 없는데 SK이노베이션이 가장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것으로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금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입니다. 필수 소비재는 음식료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J 제일제당, 오뚜기, KTNG, 오리온, 롯데제가 순서로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았고요. 유틸리티는 상장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통신 3사를 뜻하는데 이 통신 3사 중에서 그나마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낮은 기업이 KT였다. 그리고 금융기업은 삼성생명, 하나, 2기업이 있는데 사실 금융기업이 이 탄소 효율, 그린 뉴딜 그 지수에 편입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탄소 효율, 뉴딜 지수에 선정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정부가 주도하는 한국형 뉴딜 펀드가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그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ESG 점수가 상승합니다. ESG는 무엇이냐? E는 environmental, 환경이고요. S는 social, 그 다음에 G는 governance, 즉 지배 구조입니다. 그래서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인, 정성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막 산업화되던 시절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죠. 돈 잘 벌고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이 단순히 돈만 잘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헌을 해야 되고 환경도 보호해야 되고, 즉 이러한 사회적 책임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이 ESG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ESG 점수가 높다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손이죠. 바로 연기금. 연기금이 자금을 집행할 때 이 ESG 점수를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다든지. 자, 그런 관점에서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에 편입된 그런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에 포함될 만한 그런 기업들을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기업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계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업종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윅스 업종 분류 대기준으로 적용을 했는데 사실 한국거래소에서는 다양한 업종 분류 기준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업종 분류 대기준이 아닌 중기준, 소기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보셨다시피 경기 관련 소비재 업종을 보니까 유통기업도 있고 자동차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재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의 선정 방법, 탄소 효율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종합 관리 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보고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선정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조를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탄소 효율 점수를 저는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요소가 또 고려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종목들은 10월에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에 꼭 포함될 만한 종목이다 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한국거래소 등등 정부와 정부 관련 기관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한다라고 발표를 한다면 오늘 제가 찾아본 방식들,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스스로 한번 종목을 선정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히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